임영웅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야, 임영웅의 힙합도 너무나 좋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지만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임영웅 씨 정규 앨범 수록곡 아비앙또를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영웅 씨 정규 앨범을 정말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임영웅 씨 정규 앨범이 유통이 되자마자 전곡을 순식간에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이 아비앙또라는 곡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그래서 아비앙또라는 곡을 가장 첫 번째로 분석 리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과연 임영웅 씨가 선보이는 힙합이 대중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 반응을 보고 리뷰 분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정규 앨범이 유통이 된 지 한 달이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너무나 좋다라는 의견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분석 리뷰를 하면서 왜 이토록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비판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아비앙또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전주를 들어보면 이게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음정은 또 너무나 정확해서 악기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러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는 미디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기법을 썼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힙합이라는 장르는 이 미디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악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힙합을 평소에 듣지 않았던 분들은 이러한 미디 악기 소리가 나오면 조금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새롭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미디 악기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초반 부분에 사람 목소리 같은 미디 악기로 약간의 경건함이 느껴지도록 음악 표현을 해주고 갑자기 드럼 비트가 들어오면서 임영웅 씨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 드럼이 나오고 이렇게 탐탐 소리가 나와주는데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은 약간 서글픕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듣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어떠한 것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받기 원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임영웅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계 소리가 나죠. 이런 것을 바로 오토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컬을 튠을 하는 장르들이 몇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장르가 힙합인데요. 그러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이 곡에 오토튠을 이렇게 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곡의 작곡가는 공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자신의 본명을 쓰거나 본명 같은 이름을 예명을 하거나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특이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중 하나가 바로 공이라는 아티스트입니다. 이 공이라는 아티스트는요,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예요. 힙합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요,
스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레게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러한 아티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요계에 있었던 분들이 임영웅 씨와 공 씨가 같이 작업을 한다고 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센세이션한 일이었는데 작업물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밤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 쓰린 내 맘이 회복될 괜찮아질 수 있을까? 쓰린 내 맘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 저는 임영웅 씨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도 임영웅 씨 노래를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출퇴근할 때도 임영웅 씨 목소리가 제 귓가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 아비앙또라는 곡을 준비를 하면서 임영웅 씨가 이 힙합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게 연구를 했구나, 이러한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랩을 하면서 그루브를 타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그 공허함에 깔려 겨우 새가 너무 크니까 그 공허함에 깔려 겨우 살고 있잖아. 자 보세요, 이러한 것들을 싱잉 랩이라고 해요. 노래를 하면서 랩을 하는 거 참 재밌지 않나요? 힙합이라는 장르는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영웅 씨가 이렇게 힙합을 또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역은 잔인하고 후유증은 지독해 교잠을 이뤄도 꿈자리는 후유증은 지독해 교잠을 이뤄도 꿈자리는 뒤숭숭해. 여러분,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에 오토튠이 걸리니까 참 새롭게 들리지 않나요? 저는 임영웅 씨가 자신의 목소리에 오토튠을 입힐지 아니면 생으로 갈지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대중들에게 본인을 사랑해 주시는 영웅시대 분들에게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는 그러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비앙또라는 곡이 나오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임영웅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야, 임영웅의 힙합도 너무나 좋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임영웅의 힙합은 별로다, 이러한 평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마음의 반을 도려내버리고 나도 왜 너라는 감옥에서 풀려내버리고 나도 왜 너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네. 자, 임영웅 씨를 미스터 트롯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분들, 혹은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에 나오기 전부터 팬이셨던 분들은 이 아비앙또를 들으시고 야, 신난다, 너무나 좋다, 내 가수가 못하는 장르가 없구나,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을 보니까 이러한 평가를 했더라고요. 정규 앨범 대부분은 좋으나 이 아비앙또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너무나 비약했고요.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은 저널리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말 한마디 뱉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말은 함구하는 것이 맞겠죠. 특히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현존하는 래퍼들, 이 힙합 음악과 임영웅의 아비앙또를 비교를 했을 때 임영웅의 아비앙또는 퀄리티가 떨어진다, 오토튠을 너무 과하게 걸었다,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농구 선수가 팬들을 위해서 이벤트 경기로 축구를 했습니다. 임영웅 씨는요,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38도 강한처럼 포근한 그날의 온도는 아직도 나의 강한처럼 포근한 그날의 온도는 아직도 나의 가슴에. 자, 임영웅 씨 정규 앨범에 수록된
이 아비앙도는 평가하고 비판할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벤트 기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힙합 가수가, 래퍼가 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발라드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평가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저 가수는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팬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구나, 대단하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범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저 사람은 래퍼인데 왜 발라드를 불러? 발라드를 부르니까 너무 못한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비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널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비판을 한다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 말을 한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영웅시대 분들이 속상해가지고 많은 글들을 남기셨더라고요. 저 또한 속상했습니다. 사람은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입을 연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들을 해야 돼요. 깊게 뿌리 내려보던 미련이란 놈은 공기처럼 내 맘을 드나드네. 내려보던 미련이란 놈은 공기처럼 내 맘을 드나드네. 자, 보세요. 어떻게 이런 가수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비판은요, 대안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천재 작곡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렸기 때문에 교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베토벤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슈만도 있고 토스티라는 작곡가도 있고 슈베르트도 있는데 이러한 작곡가들 중에 누가 가장 우월합니까? 어떠한 작품이 가장 수준이 높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어떠한 음악도 우월하지 않아.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가 트롯이라는 장르에 위로를 받고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이 트롯이라는 장르가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야.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을 평가한다는 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이 다 옳아, 너의 의견은 맞지 않아, 우리가 이러한 태도는 지양해야 될 그러한 태도이겠죠. 넌 빌런이자 하나님이야.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를 잉태하고 부셔버리자. 하나님이야.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를 잉태하고 부셔버렸네. 보세요. 가사가 너무 새롭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오던 음악들은 직설적이거나 사랑 이야기, 뭔가 늘 들어봤던 그런 가사 표현, 이러한 가사들이었는데 가사 보세요. 넌 빌런이자 하나님이야. 셀 수 없는 많은 노래를 잉태하고 부셔버렸네. 참 힙합이라는 장르는요, 세대를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트렌드를 읽지를 못하면 힙합 음악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힙합이라는 장르는 늘 앞서 가야 되는 그러한 장르이기 때문이죠. 널 향해 나는 기도해. 널 향해 나는 기도해. 널 향해 나는 기도해. 널 향해 나는 기도해. 이러한 가사가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종교성을 넣는 순간 그 작품의 의도는요,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고 신앙은 신앙이고 예술 작품은 예술 작품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비앙또 아비앙또 아비앙또. 그리고 노래 제목답게 아비앙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비앙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o long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인사하는 것인 줄 알고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것은 작별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앙또를 말을 할 때는 조금은 슬픈 느낌 혹은 더 강해도 되겠죠.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임영웅 씨가 이 가사 표현도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리고 임영웅 씨 목소리에 오토튠이 입혀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임영웅 씨의 딕션이라든지 감정이 안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감정이 지금 안 느껴지나요? 절대로 아니죠. 임영웅 씨의 딕션도요 너무나 선명하게 잘 들리고 임영웅 씨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도 굉장히 잘 들려옵니다. 이것은 임영웅 씨가 평소 사용하던 이 발성과 창법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임영웅이라고 하는 보컬은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발성적으로도요 너무나 벨칸토적으로 완벽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튠을 입혀놔도 또 랩을 하더라도 딕션과 음악성 그리고 그루브까지 잘 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랩을 딱 들으면 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무 빨라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저도 힙합이라는 장르가 저에게도 많이 어렵지만 싫어하지 않고 즐겨 듣지 않을 뿐이지 힙합 씬의 이 래퍼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힙합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타투도 많이 하고요. 걸음걸이도 일반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자유롭고 행동들도 거칩니다. 특히 미국에서 힙합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약도 많이 하고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면 내용이 대부분 마약이고 성적인 이야기고 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취향과는 잘 맞지는 않지만 그 랩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생각 이상으로 아티스트의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사람은 모두가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비앙또를 분석을 하려고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의 뜻이 이해가 되고 임영웅 씨의 음악성이 가슴에 와닿으니까 이 아비앙또라는 노래가 신나게 들리지 않고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너에게 전화 거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자, 인생이 외로워 너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면 안 되지만 가사가 정말 슬프지 않나요? 많은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별도 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조율이 되고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까지도 하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 가사에 다 담은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서운한 것 때문에 그토록 싸우다가 막상 이별을 하게 되면 서로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다가 한 사람이 감정에 휩쓸려서 이러면 안 되지만 전화를 거는 이러한 상황도 가사에서 표현이 되는데 참 현실적이고 너무나 트렌디한 그러한 가사 표현이네요. 우린 그건 용암처럼 사랑했네 너의 영은 열이 되어 난 용암처럼 사랑했네 너의 영은 열이 되어 내 몸에 있네 야, 가사 표현이 참 4차원적이에요. 자, 보세요. 그때 우린 뜨거운 용암처럼 사랑했네. 야, 가사가 정말 직설적이면서 뭔가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뜨거운 용암처럼 사랑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분도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너의 영은 열이 되어 내 몸에 있네. 야, 저는 이 가사 표현 보면서 야, 역시 아티스트들은 작품을 만들 때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정말 한 차원을 더 넘어서서 일반인들이 늘 느끼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표현해내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너의 영은 열이 되어 내 몸에 있네. 참 표현이 어렵지만 우리가 듣자마자 와닿죠.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술이라는 겁니다. 타열던 너의 온기가 아직도 식질 않네. 늦은 새벽 눈물로가 아직도 식질 않네. 늦은 새벽 눈물로 가득 찬 내 베개. 늦은 새벽 눈물로 가득 찬 내 베개. 야,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죠. 그러면서 연애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 가사를 보면 눈물 글썽글썽 하겠는데요. 사진에 찍혀있던 우리들의 손가락, 추억이 되어 흘러내린 우리들의 손가락, 추억이 되어 흘러내리는 그 손가락. 야, 여러분 힙합이라는 장르의 가사는요 정말 우리의 허를 찌르는 듯한 그러한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직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은유적이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서정적인 표현들이 참 많고, 또 너무나 남성적으로 터프할 것 같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여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참 힙합이라는 장르가 매력이 있네요. 우리의 추억들이 나는 너무 좋았지. 라디오에서 나는 너무 좋았지. 라디오에서 소개된 사연들. 야, 음악적 기술들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오토튠에서부터 이렇게 중간중간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라디오 소리처럼 튠도 해놨죠. 이런 것이 여러분 힙합의 매력인데요.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아비앙토 덕분에 힙합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수의 음악을 비판한다고요? 저는 참 너무나 어이가 없고요. 그 어리석음에 참 혀를 찼습니다. 난 요새 더 비겁다 보고 쳐 있어. 너는 어떤? 난 요새 더 비겁다 보고 쳐 있어. 너는 어떤? 야, 갑자기 박자를 쪼개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 아직도 힙합을 듣고 있을까? 네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 넌 나에게 음악 그 이상의 존재였어. 노래를 듣는지 궁금해. 아직도 힙합을 듣고 있을까? 네 노래도 들을 수 있을까? 넌 나에게 음악 그 이상의 존재였어. 야, 임영웅 씨가 이 박자 감각이 정말 좋죠.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임영웅 씨는 타고난 박자감이 너무나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요, 임영웅 씨의 레파토리를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자감이 떨어지는 사람은요, 곡에 대한 습득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레파토리를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레파토리를 많이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5배, 10배를 더 공부해야 되는데 박자감이 좋은 사람들은 노래를 금방금방 익힙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콜센터라는 무대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매주 2-3곡, 많으면 4곡까지 뽕숭아 학당까지 이렇게 소화하는 것을 보면서 임영웅 씨의 곡 습득력, 임영웅 씨의 레파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바로 이 아비앙또에서 바로 해주고 있네요. 너를 이해하는 법 몰랐었던 우리들 함께 나눈 감정들 너무 달달했기에 너를 이해하는 법 몰랐었던 우리들 함께 나눈 감정들 너무 달달했기에 야, 저는 임영웅 씨의 이런 이벤트 기획도 너무나 퀄리티가 좋아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아비앙토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러한 표현을 썼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임영웅 씨한테 이런 힙합을 기대하겠어요. 이 말은요, 임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중은 트롯이라든지 발라드라든지, 왜냐하면 발라드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또 뽕숭아 학당에서 너무나 훌륭한 무대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미 대중의 기대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힙합은 너무나 생소하잖아요. 물론 뽕숭아 학당이나 사랑의 콜센터에서 재미로 랩을 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무대만으로는 우리가 임영웅 씨에게 이 랩, 이 힙합이라는 거에 대해 기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의 아비앙토는 상당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아비앙토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아비앙토 인생은 너무 외로워 너에게 전화 거네요. 야,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앞부분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농구 선수가 있는데 이 농구 선수가 팬들을 위해서 이벤트 기획을 준비합니다. 바로 축구 경기를 뛰게 되는데요. 농구 선수가 농구만 했겠지만 막상 축구를 해보면 축구도 어느 정도 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임영웅 씨는요, 음악적으로 기본적인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트롯을 하든지 락을 하든지 힙합을 하든지 발라드를 하든지 R&B를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불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임영웅 씨의 활동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힙합이었지만 다음 플랜에서는 빌보드를 향해서 아예 영어로 된 팝을 부른다면 또 어떨까요? 예전에 테네스 위스키라든지 타이타닉 주제가라든지 I'm not the only one이라든지 이러한 곡들도 너무나 잘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비앙또라는 곡이 임영웅의 기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앙또 너에게 전할 건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아비앙또 너에게 전할 건네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리고 어떤 유튜버 분이 계시던데 그분도 임영웅 씨의 분석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들어봤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을 해요. 시청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임영웅 씨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또 하시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셨냐면 자기가 임영웅 분석하는 사람들의 분석 영상을 다 봤는데 임영웅을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분석하는 거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교만함에 참 혀를 내둘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받고 존중받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춰야 돼요. 내가 가장 잘났다? 이러한 태도를 갖추는 사람은요, 무시받습니다. 인생이 너무 외로워. 공에 말을 걸지 마. 단조로운 리듬이 돼. 인생이 너무 외로워. 공에 말을 걸지 마. 단조로운 리듬이 돼. 야, 임영웅 씨 그루브감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이라는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면서 임영웅 씨 스스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장르를 초월해서 아티스트들을 만나보면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성악을 공부했지만 R&B 장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보면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또 댄스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면 또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예술이라는 것은요, 담을 쌓고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잘났다, 이러한 태도는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모든 예술은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이라는 아티스트와 임영웅 씨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의 임영웅 씨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또 변할까, 이러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많이 오게 되네요. 마음이 너무 외로워. 헛공에 말을 걸지 마. 외로워. 헛공에 말을 걸지 마. 야, 여러분, 이런 것을 싱잉 랩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임영웅 씨가 이렇게 싱잉 랩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은 임영웅 씨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팬으로서 드리는 말씀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저는 임영웅 씨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은 정말 어린 아이에서부터 90대까지 100세까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폭이 넓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년의 나이대부터 90대까지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임영웅 씨를 사랑하고 응원하시는 영웅시대 분들의 댓글을 보면 내 평생 누구 한번 응원한 적이 없었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에게는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즐거움을 알려준
임영웅 가수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렇게 힙합까지 그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명예를 쌓고 돈이 많아져도요, 사람은 때로 마음이 굉장히 무너질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해요. 이 문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이라는 것인데, 임영웅 씨가 이분들에게 더 많은 위로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영웅 씨에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단조로운 리듬이 돼. 건 단조로운 리듬이 돼. 건 단조로운 리듬이 돼.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영웅 씨가 이 곡을 고른 이유가 비교적 다른 힙합 노래들보다 쉬운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임영웅 씨가 박자가 계속 쪼개지고 너무 빠르고 가사가 너무 많은 곡이었다면 고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아비앙또라는 곡은 이벤트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퀄리티보다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깜짝 선물로 헌정하는 그러한 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조롭고 쉬운 리듬의 곡을 선택했다는 거, 이것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함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은 왜 이렇게 어설픈 힙합을 골랐냐, 이런 또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임영웅 씨는요, 내 음악을 하기보다는 대중들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임영웅 씨의 성품이고요.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건 단조로운 리듬이 되고 있네. 건 단조로운 리듬이 되고 있네. 임영웅 씨의 발음이 뒷부분에서는 약간 흐리기 시작하죠. 저는 저 부분도 보면서 역시 명가수들은 이 다이나믹을 다 다르게 부르구나. 앞부분에서는 또박또박 부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텐션을 풀어서 흐느끼듯이 부르죠. 여러분, 노래는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잊을게. 잊을게. 야, 모든 음악 표현이 다 다릅니다. 앞부분에서 가사가 동일한 부분에도 뒷부분과 음악 표현이 다 다르죠. 이것은 임영웅 씨의 노력이고요, 세심함이고요, 디테일함입니다. 그리고 프로다운 면모이죠. 이렇게 임영웅 씨의 아비앙또가 끝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면 악기 소리가 굉장히 이 90년대 사운드를 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소리를 넣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임영웅 씨가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친숙함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 리뷰를 하면서 조금은 과한 말을 했던 거 불편하신 분이 계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임영웅 씨의 활동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팬들을 사랑하는 가수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인기와 부를 쌓게 되면 신비주의라든지 팬들에게 험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가수들이 참으로 많았었는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는 참으로 겸손하고 자기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티스트인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리뷰 분석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아비앙또라는 곡을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즐거움과 슬픔이 공존되는 곡이기 때문에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고난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음악이라는 예술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